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두 개의 직선의 관계를 조명하면서 게임을 끝냈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직선과 직선의 관계는 언제 배운 거야? 중학교 때 배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중학교 때 배운 것을 기준점으로 해갖고 모든 것이 완성되지는 않겠지. 왜냐? 너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고등학생에는 이것을 기준점으로 해갖고 업그레이드를 하게 될 텐데 어떤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느냐? 이 세 개를 다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 아니고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게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이 약간 독특하게 만나. 어떻게 만나냐면 이렇게 만나. 자, 하나가 있어.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직 해갖고 만나지는데 그들의 형태를 보아하니 무엇이더라? 직각으로 만나는 형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뭔가 독특한 게 있대. 그 독특한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직선을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직선을요. 뭐라고 할 거냐면 y는 m-x 플러스 n-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두 개의 직선이 다음과 같이 직각인 형태로 만나게 된다면 그들은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이런 것을 만들게 된대. m 곱하기 m-는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을 만들게 된대. 이게 무슨 소리? 이런 소리입니다. 두 개의 직선이 직교하면서 만나게 되잖아. 그러면 그들의 기울기의 곱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면 그들의 두 개의 직선은 어떻게 된다? 직교하면서 만나게 된다라는 뜻이라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것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돼?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증명을 하겠다는 얘기겠지. 그죠? 자,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거고 좋아. 그다음에 원점 딱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편의상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 n하고 n-는 좀 없애버릴게. 그렇다는 건 y절편을 0으로 두겠다는 얘기겠지. 그지? 좋아. 그러면요, y는 mx라는 것을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뿅 샥. y는 mx입니다. 자, 그리고 요게 있는 y는 m-x라는 건 당연히 얘하고 직각인 형태로 만나야겠죠. 어디서? 여기서 만나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이렇게 싹 하면서 직각으로 만난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말이죠. 얘를 y는 m-x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돼 있는 공식이 나오게 될까요? 이거는 이런 건 좀 써야 돼. 자, 봐봐. 내가 편의상 무엇을 쓸 거냐면 x는 1이라는 이런 직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 그 순간 여러분들 육안에 뭐가 보이냐면 교점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교점을 잇는 순간 어떤 도형이 보이게 되지? 어떤 도형? 직각, 삼각형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직각, 삼각형 하면 또 누구 떠올라? 피타고라스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건 피타고라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 뭐라고 하셨어? 이 거리의 제곱 더하기 이 거리의 제곱의 합은 뭐다? 이 거리의 제곱과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는 그 거리를 기준점으로 해갖고 한번 맞춰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그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죠. 다만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이거? 평면 좌표상에 있는 좌표잖아. 좌표를 기준점으로 뭘 만들어? 거리를 만들어. 그럼 뭐 생각나 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생각나죠? 그렇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들의 거리를 일단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좌표도 필요하네. 자, 이거는 너무 쉽다. 뭡니까? 0,0이라는 원점이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의 좌표를 보려고 그러는데 얘는 x는 1이라는 직선을 통과하잖아. 그러면 얘는 얘기하기는 x값은 무조건 1이다 라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y값을 알기 위해서는 이를 이쪽에다 집어넣어서 y값을 표시하겠네요. 그러면 1 집어넣는 순간 y값 얼마야? m. 그렇죠? m이다. 자,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m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에 해당하는 그들의 좌표는 x값은 1이니까 1 여기다 집어넣자마자 얘는 뭔 거야? y값이 m-겠네. 그렇죠? 자, 이러고 우리는 해야 될 짓이 뭐다고? 거리를 측정한다고. 자, 거리 측정합시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통해서 0,0에서부터 1,m까지의 거리는 뭐 간단하죠. 자, 어떻게 됩니까? 루트
1제곱 더하기 m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그들의 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별반 다르지 않게 원점에서부터 시작해갖고 1,m-까지 거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1의 제곱 더하기 m-의 제곱. 야, 그러면 여기 길이 2개 나왔고 여기 길이 알아봐야겠죠. 근데 이 길이는 y축하고 뭐 한 거야? 평행한 거죠. 그렇다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뭐 크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쓸 필요도 없는 거지. 뭐 하면 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m 빼기 m-가 뭐가 된다? 이 거리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재빨리 뭐 하십니까? 피타고라스 공식을 성립시켜 보도록 하죠. 자, 얘가 빗변에 해당하는 거니까 m-m' 제곱 싹 쓰게 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제곱 더하기 여기 제곱이잖아. 그럼 루트 날라가겠네? 루트 날라간 상태에서 그냥 써보도록 하죠. 싹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얘 뭐 해야 되겠어? 전개해야겠네. 자, 암산하자. 자, m제곱 되죠? m제곱 얘하고 날라가겠지. 자, m-제곱 얘하고 날라가겠네? 그렇다는 건 이쪽에서 뭐 나온다는 거야? 마이너스 2m 곱하기 m-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얘하고 하는 순간 얼마 나옵니까? 2라는 게 살콤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2라는 걸 살콤 깔 거고 마이너스 2라는 걸 저쪽으로 넘기는 순간 뭐가 보이게 되는 거야? m 곱하기 m-는 마이너스 2라는 공식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다? 두 개의 직선이 뭐 한다면? 직교에서 만난다면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을 갖게 된다. 만약에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두 개의 직선이 어떻게 된다? 직교로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지만. 중요합니까? 졸라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이게 결국에 이런 내용이 돼. 이게 나중에 미적분을 흘러가면 접선 내용이 나오게 되거든. 그때 접선의 기울기를 기준점으로 해갖고 또 관계가 문제가 나오게 돼.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결론은 이거야. 미적분까지 쭉 이어진다. 수능까지 쭉 이어진다. 그러니까 니네는 뭐 해야 돼? 이거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1차적인 내용은 끝난 것 같고요. 저 2차적인 내용이 남았습니다. 뭘까요?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차 함수죠. 근데 우리가 2단원에서 들어와서 직선의 방정식을 배울 때 그들의 기본권을 뭘로 배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꼴로 배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역시 이와 같은 공식이 또 발생할 거 아니야. 그지? 그것도 알아두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는 어떤 공식이 발생되느냐? 이런 공식이 발생됩니다. a 곱하기 a 다시 플러스 b 곱하기 b 다시는 무엇이다? 마이너스 1이 아니고요. 자, 0입니다. 조금 다르죠. 좀 달라. a 곱하기 a 다시 플러스 b 곱하기 b 다시는 0이다. 직교할 때는 이 폼으로는 이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아시죠? 자,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겠네. 그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일단 C라는 거 가려볼게. 됐어요? 자, 그러면 Y는 하고 정리하는 순간 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지. Y는 마이너스 AX라는 것을 B로 나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B분의 AX 이렇게 되겠죠? 그 순간 얘가 기울기로서 느껴지겠네. 그쵸?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Y는 마이너스 B 다시 A 다시 X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지? 그럼 얘가 기울기고 얘가 기울기야. 그 순간 우리는 뭐 하면 돼? 여기다가 집어넣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세팅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곱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면서 B분의 A 곱하기 B 다시분의 A 다시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공식이 존재하게 되죠. 이때 얘네들을 이쪽으로 넘기는 순간 뭐가 되겠어? A 곱하기 A 다시는 B 곱하기 B 다시이다 라는 게 되죠. 그러면서 얘를 이쪽으로 살콤 넘기는 순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두 개의 공식이 있으니까 두 개 다 외워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두 개 다 외우는 순간 어떻습니까? 편리하겠죠. 다만 수능까지 갈 때는 무엇을 기준점으로 외우는 게 좋으냐면 얘를 기준점으로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얘는 많이 안 써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정리하도록 할까요? 정리! 자, 여러분들 정리하셨습니까?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자, 57번이 첫 번째 문제인데 57번 같은 경우는 증명을 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했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5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번에서 두 개의 직선이 육안에 보이실 거고요. 그 두 개의 직선이 무엇을 유지하게끔 하는 수직이 되도록 하게끔 하는 K값을 정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뭐 음함수의 표현법인데 음함수의 표현법을 기준점으로 해갖고 우리가 수직인 것을 만들 땐 어떤 공식이 있다고? A 곱하기 A 다시 더하기 B 곱하기 B 다시는 뭐다? 0이다 라는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갖고 우리는 퐁당퐁당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A 얼마니? 2겠네. 그렇죠? 자, 2 다시 얼마니? 2K겠네. B 얼마니? 아이고 2K 플러스 1이네. 그리고 B 다시는 뭡니까? 아이고 1인 거네요. 그러면 야이씨 이거 뭐 K에 대한 1차 방정식이야? 어머 그러면 너무 쉬운 거야. 그렇다는 거는 이거는 쫙밥이라는 거야. 그쵸? 쫙밥이겠네. 그러면 얘 이쪽으로 넘기는 순간 K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분의 1. 아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다. 이 정도는. 그죠? 그런데 이런 거는 어렵겠냐?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겠죠? 자 봅시다. 자, 얘 뭐다? 수직이고 점 3,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려고 그러면 1차적으로 뭐 한다고? 기울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한다고? 평행이동. 그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기울기를 준 거냐면 이거에 수직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얘의 뭘 준 거야? 기울기를 준 거잖아. 그럼 보자. 자, 얘가 뭐야? 3이라는 기울기야. 그럼 m이 3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m-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 n 곱하기 m-는 무엇이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공식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3, 6에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이항하는 순간 m-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이라는 거 금방 알게 될 거고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다 라는 것까지 확보하게 되겠지. 근데 얘가 어떻다? 3,0을 지난다. 그럼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0만큼 평행 이동한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y는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x 마이너스 3 플러스 0. 요래 되면서 그들을 전개하는 순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찍찍하는 순간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 x야? 그 다음에 찍찍하는 순간 얼마야?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나왔네. 근데 말이지 니네가 당연히 알고 있다시피 이거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에 인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것이고 딱히 이렇게 할 필요 있어 없어? 별로 없죠. 물론 뭐 이렇게 연습하는 게 맞아. 고등학생이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해도 되지. 봐봐봐. y는 마이너스 3분의 1x잖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y 절편이죠. 그렇죠? 그럼 n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3,0을 어떻게 하면 돼? 퐁당퐁당 집어넣어도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y에다 0 집어넣고요. x에다가 3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만들어서 n값은 얼마다? 1이다 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풀 거거든. 왜 그렇다고? 고등학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그렇죠?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이건 중학교 때 했으니까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지? 이렇게 연습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평행이동에 해당하는 것이 쏙쏙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수능에서 말이죠.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않고 싹 끝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6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번이네요. 60번은 두 개의 좌표가 주어졌네요. 근데 이것을 이은 선분 A, B의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해볼 필요가 있냐면 일단은 뭐 A 좌표하고 B 좌표를 기준점으로 해서 선분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딱히 뭐 좌표 평면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갖고 선분 하나 그렸는데 이 선분 아빠의 뭐래? 수직. 수직? 수직. 그 다음에 2등분선. 2등분선 뭐냐? 반으로 쪼갰다는 얘기겠지. 그치? 반으로 쪼갰다는 얘기일 거야. 싹싹.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수직 2등분선이라는 건 이런 얘기겠지. 이 선분과 이 선분의 중점을 지나면서 만나되 수직의 형태로 만나는 이 선을 우리는 뭐라 그럴까? 수직 2등분선이라고 얘기하겠죠. 그쵸? 수직 2등분선.
이렇게 된 걸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하는구나. 다 알고 있었냐? 알고 있었겠지. 그지? 딱 느낌으로 오잖아. 한글로써. 그죠? 수직으로 만나고 이등분 통과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우리는 뭘 먼저 확보해야 돼? 기울기. 근데 뭐 해야 돼? 좌표를 기준점으로 해갖고 그 평행이동을 해서 뭐 하면 돼? 선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어디 한번 해보자. 자, 얘가 수직인 걸 통해서 기울기를 준다고. 근데 이 흰색에 대한 기울기가 없네? 그러면 이 흰색에 대한 뭐부터 만들어야 돼? 기울기부터 만들 필요가 있죠. 그러면 보자. 자, 얘 x진가량 얼마니?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 얼마만큼 갔어? 6만큼 갔죠. 자, 1에서 마이너스 2만큼 얼마만큼 간 거야? 자, 마이너스 3만큼 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선분 AB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마이너스 6분의 3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얘네들을 약분하는 순간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파란색의 기울기를 M-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M 곱하기 M-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M-는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거를 착착 플러스로 바꿀 거고 이쪽으로 넘기는 순간 M-는 뭐다? 2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를 확보했으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2x 이렇게 둘 거고 자, 이등분선을 여기를 통과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좌표를 확보해갖고 그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게임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좌표 한번 찾아볼까? 자, 얘하고 얘하고 딱 반 지점이니까 더하면 얼마야? 4야? 그럼 반쪽이면 2인 거네? 자, 얘하고 얘하고 더하는 순간 얼마야? 아우,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을 반을 쪼개는 순간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음에 들어온 거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이는데 Y축의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움직이냐?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움직인다. 왜 분수니까 더럽다.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 가자. 자, Y는 2X. 자, 가로 꼭 쳐주셔야 될 거고요. 근데 2 이렇게 넣어야지만 될 거고.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여기다가 아름답게 달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하자. 자, 여기 2X 될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4야? 그치? 근데 마이너스 4에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9야? 자, 이런 순간 뭐가 되십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궁금할 거니까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자, x에다 뭐 집어넣어? 2 집어넣어? 그럼 여기 4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쪽으로 들어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가 n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쪽으로 넘겨갖고 계산하는 순간 마이너스 2분의 9 하면서 답이 나오기도 하네요. 60번 어떻습니까? 간단합니까? 간단하죠. 사실만 알고 있으면 어떤 사실? 수직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울기를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이따위 거는 어떤 거다? 껌값이다. 응? 그런 거지. 그지? 그러면 니네 봐봐봐. 61번이거든? 61번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그 이유는 이거야. 봐봐봐. 자, 1,4에서 직선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바 H의 좌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왔습니다. 자, H의 좌표를 찾아내래. 자, 그러면 니네가 좌표를 찾아내기 위한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 그 논리를 정리해줬는데. 기억나니? 좌표는 어떻게 찾아야 돼? 연립방정식. 혹은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내죠. 그죠? 그게 가장 큰 두 가지 방법이지. 근데 여기에 내분점, 외분점 공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다는 건 뭐 하라는 거야? 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연립방정식 하라라는 거겠네. 그러면 연립방정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두 개의 도형이 만나야지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도형에 대한 식이 있어야겠네. 자, 그러면 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리고요, 1,4라는 걸 대충 이 정도 써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글씨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1,4 좀 크게 쓰자.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점 1,4에서 여기에서 직선 여기에 뭘 내렸대? 수선의 발을 내렸대. 발. 이건 손이죠. 그렇죠? 자, 발을 내렸대. 그러면 수선의 발이 또 뭔 얘기야?
이런 얘기지. 중학교 때 배웠잖아. 여기다가 수선의 발이라는 건 직각으로 뭘 했다? 교점을 만들었다. 그때 여기에 해당하는 형태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수선의 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수선의 발에 해당하는 이 h의 좌표를 찾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이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뭐가 있어? 직선의 방정식이 있잖아. 자, 그러면 니네가 뭘 만들면 돼? h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h를 지나는 다른 도형을 그릴 필요가 있겠죠? 구할 필요가 있겠지? 그건 당연히 노란색이겠네. 그죠? 자, 그러면 노란색에 해당하는 뭘 찾으면 돼?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게임 끝난 거야. 그런데요. 자, 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당연히 됐던데 얘가 직각으로 가는 거니까 n 곱하기 m-는 마이너스 1 쓰겠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그들의 길게는 그냥 1이겠네. 암산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찾을 것이냐? n값을 그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 이동하지 말고. 자, 4 여기다 집어넣자. 1 집어넣자. 그러면 이쪽 넘기는 순간 얼마 나와? 3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h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개의 식을 연립방정식 하시면 될 거고요. 그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우리는 x좌표를 확보해 나가겠죠. 그래,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뭐다? x 플러스 3이다 라고 나올 거고요. 이쪽으로 넘기는 순간 2x 될 거고. 자, 이쪽으로 넘기는 순간 마이너스 2 됩니까? 그러면 x는 얼마 나온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좌표가 나왔네. 어이구.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 y값 얼마야? 2. 하하하하하. 그럼 얘네들을 기준점으로 해갖고 우리가 좌표를 만들 필요가 있으니까 h 쓰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1,2 쓰는 순간 그들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답은 저기 보이고요. 그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다는 건 쉬운 거야. 쉬운 거야. 다만 뭐가 중요한 거야? 니네가 만약에 이거에 해당하는 용어 정리가 안 돼 있다면 못 풀어. 수직 이등분선에 해당하는 용어 정리가 안 돼 있다면 못 푼다라는 얘기야. 공식은 쉽잖아. 그치?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건 쉽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 건 뭐더라고? 수선의 발이 뭔지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때 했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냐? 유형 3-2번 관계 수직 활용 수심이라는 걸 보도록 하죠. 자, 이건 뭐냐면 이런 내용이야. 세조표가 있어. 근데 그 세조표를 기준점으로 해갖고 뭘 만드냐면 삼각형을 만들게 돼. 삼각형 ABC. 이때 얘가 얘기하는 게 이런 내용이거든. 각 꼭지점에서 대변해. 대변이 뭐야? 응가냐? 응가에 뭡니까? 아이씨 더럽다. 그죠? 야, 내가 혹시 그런 얘기 한 적 있냐? 응가 얘기? 한 적 없냐? 옛날에 내가 그거 얘기한 것 같은데. 그 기억 안 나냐? 내 후배가 변비가 심했다. 근데 걔가 한 달 만에 이제 소식이 나와가지고 뭐 했다? 이제 응아를 했다. 근데 응아를 했는데 어떻다? 여기 나오기 시작했다. 근데 나오기 시작했는데 걔네가 중간에 끊겨야 되는데 안 끊기고 어떻게 됐다? 쭉 나와가지고 어떤 느낌이었다? 밑에 닿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일어나면서 딱 쌌다. 그랬더니 뭐가 됐다? 이게 몽둥이처럼 찡 하면서 딱 기울어졌다. 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어 있다? 똥이 굳어진 상태에서 그 막대기가 막 이렇게 돌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런 얘기 했었어. 그지? 기억이 나네.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어. 뭔 줄 알아? 이런 게 있어요. 니네 군대 가면은 그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수세식도 있겠지만 푸세식도 있어요. 응?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똥을 싸잖아. 똥을 싸면은 변기에 물을 내려갖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곧바로 푹 떨어지는 게 있어. 그러면서 그 똥들이 모여가지고 어떠냐? 이런 부분에다가 모아지게 돼.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거를 깊게 파. 깊게 파면은 여기에 배수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똥들이 차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똥들이 차게 되면 됐는데 문제는 뭐냐? 겨울이 온다는 게 문제죠. 겨울이 오잖아? 그러면 이 똥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얼어버려요. 얼어버려. 그러면 얼기 전에는 어땠냐? 그냥 띠리리리리리리리 띠리리 띠리리리 이 차가 와가지고 뭐 하시면 돼? 호수 딱 꼽아놓고 난 다음에 갖고 가시면 되잖아. 근데 얼었으니까 이거 호수 꼽아갖고 갖고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음과 같은 짓을 합니다. 이거 좀 더럽긴 한데
애들이 여기 모이면 얘가 완전히 똥으로 돼 있는 뭐가 되냐면 그냥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땅이야, 땅. 그러면 이 땅을 톡과 그리고 도끼로 잘라. 이렇게 잘라. 자른 다음에 벽돌 모양을 만들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60 트럭이라고 니네 이제 군대 가면은 보는 트럭이 있거든? 엄청 큰 트럭인데 이 60 트럭에 사람들이 올라가. 근데 여기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똥벽돌을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쌓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60 트럭에다가 똥벽돌을 쌓아갖고 빵 가는 그런 거를 하게 됩니다. 다 하는 건 아니겠지. 그치? 몇 명만 하겠죠. 내 친구들도 다 한 건 아니고 그 중에 한 명만 한 거니까.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들어서 그래도 얘기하자 이양한 건데 뭐가 나쁘냐면 이게 완전히 얼어져 있으니까 그냥 벽돌 날릴 때 똥 냄새도 안 나고 괜찮대. 근데 언제 문제냐면 이 똥 벽돌을 자를 때 칙칙칙칙 자를 때 그 파편들이 탁탁탁탁 튄대. 그러면서 얼굴에 탁탁탁탁 하면서 가끔 입에도 탁 들어가.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 그게 좀 나쁘다 그러더라고.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6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2번은 대변에 내린 쇠 수선의 교점의 좌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제 얘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수심이라고 얘기를 해. 지금 우리 과정에서 내심, 외심, 무게중심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편에 속하는데 수심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교과서에서 아직까지 수심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심이라는 게 새 수선의 교점의 좌표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지? 자, 그러면 새 수선의 교점의 좌표는 도대체 뭔 거야? 이런 거야. 봐봐. A라는 좌표에다가 이 마주보는 변에다가 그것을 대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그리고요. 역시 동일하게 B라는 지점에서 여기 마주보는 대변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그럼 맨 마지막에 C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짓을 하겠지. 그렇지? 그러면 뭐가 보이게 돼? 교점이 보이게 돼. 이 교점을 뭐라 그런다? 수심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 방금 전과 같은 것을 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거? 요거. 자, 요거 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냐면 노란색에 해당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게 돼. 그리고 빨간색에 해당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당연히 세울 수 있게 되겠지? 그치? 물론 파란색에 해당하는 직선의 방정식도 세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말이죠. 원래 수심이라는 거는 평면 좌표상에 있는 거고 그들의 구성은 A, B, 미지수는 몇 개? 2개인 형태니까 3개 다 구하지 말고 2개만 구해서 그들을 모으면 연립방정식 하면 그들의 수심이 찾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은 얘기했고 나머지는 계산 문제니까 내가 해야 안 해? 안 해도 되겠지. 니네 몫으로 남겨놓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 6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자, 보도록 하죠. 자, 직선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에 평행하고 그 다음에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평행하다라는 거는 뭐가 같다고?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기울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y는 하고 나타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자, 어차피 y는 하고 나타낸다면 요거하고 요거의 숫자는 변하지 않게끔 해야지 기울기는 같겠죠. 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의 숫자가 바뀌면 된다는 얘기네. 그렇다는 건 3x 플러스 2y 하고 난 다음에 이쪽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궁금해하니까 여기를 a라고 둘까요? 이렇게 두면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뭐 하겠어? 2,1을 지나니까 2라는 거 여기다가 펑당 1이라는 거 여기다 펑당 집어넣고 A값 찾겠네. 그러면 게임 끝난 거네. 꼼짝 말아네. 그죠? 꼼짝 마라 이놈아. A값을 구한다. 자, A 얼마야? 마이너스 8이죠? 그럼 마이너스 8 여기다가 대처하는 순간 게임 끝난 거죠. 아하, 끝난 거네. 끝난 거. 자, 그러면요. 우리 오늘의 라스트 문제 6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3,-1을 지나면서 Y축의 평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겁니다. 자, Y축의 평행하다? Y축? Y축은 이거네.
그치? x축은 이건 거고 원점이 이건 거잖아. 근데 y축에 평행하면서 3,-1을 지라래. 저 3,-1 대충 이 정도 되겠죠? 그럼 그려보는 순간 아 이거네. 뭡니까? x는 폭파해. x는 폭파해. x는 폭파해. 라는 거죠. 그러면 3,-1을 기준점으로 해서 여기 있는 모든 x좌표가 3인 형태잖아. 그러면서 x는 폭파이니까 어떻게 쓰면 돼? x는 쌈이다 라고 쓰시면서 게임을 끝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살콤 다시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무엇을 다루게 되냐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정점이라는 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 잘 하시고요. 알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네가 최고야. Peace.